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노력입니까? 운입니까? 나 구인에는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당신이 매일 듣고 내뱉는 말의 패턴입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의 말이 독이고 어떤 말이 연료인지 구별할 줄 알았을 뿐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의 습관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귀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은 바로 나만 손해봤어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나는 사업 초기 한 동업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근면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래가 틀어지면 상대가 나만 속였다고 말했고 투자가 실패하면 나만 손해를 봤다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하소연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 의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의 손에 넘기는 선언입니다. 나만 손해봤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모든 결과가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언제나 밖에 있다면 개선의 여지도 밖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의식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엔 저 사람 참 불운하네 라고 동정하다가도 어느새 당신의 입에서도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당신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동업자와 결국 길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만 손해를 본다고. 나는 배웠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성장의 감옥이라는 것을. 그 감옥 문이 열쇠는 언제나 본인이 쥐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세계관이 당신의 가능성까지 가두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결코 순수하게 축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말은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입니다. 나는 회사가 커지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동료가 승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지 뭐. 때가 좋았어. 윗사람이 봐줬나 봐. 결코 그 사람이 노력했구나. 실력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서장이 내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김 대리가 또 그러더군요. 박 과장 승진 소식 듣고는 집안 배경 덕분이겠지라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김 대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 속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분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냥 운이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도 노력할 필요 없어. 어차피 성공은 운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진짜 위험입니다. 성공을 무작위 복권처럼 취급하면 노력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준비도, 실력도, 끈기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무력감의 늪에 빠집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경쟁자들을 봤습니다. 성공한 이들을 보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배워야겠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본이 있어서 가능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나 그들의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전자는 성장했고 후자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남의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서서히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운 좋은 사람만 성공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당신의 모든 시도는 그 전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화순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운 좋네. 회사가 커졌을 때도 때를 잘 만났어.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평생 남의 성공을 운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묻고 있었으니까요.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성실해입니다. 처음 들으면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미덕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주문이라는 것을 나는 한 유능한 직원을 기억합니다. 그는 실제로 똑똑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말했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느려요. 똑똑한 사람들처럼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엔 겸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진 기회를 거절하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짜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겸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반복해서 말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서 시도하기도 전에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라며 포기하게 됩니다. 진짜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 말에는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라는 말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되 앞으로 나아갈 공간을 남겨둡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 거짓 겸손은 나는 원래 이래, 애초에 능력에 한계가 있어 라며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본질로 해석합니다.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더 깊은 자기 비하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야망이 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욕심 없어요. 제 주제를 알아야죠. 이런 말들이 오가는 환경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으로 비춰집니다. 성장하려는 욕구가 부끄러운 것이 되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미덕이 됩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높이 날아떨어질까봐 아예 날개를 접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완고한 선언을 합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은 내 방식대로 할래입니다. 자신감 있는 결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나는 한 재능 있는 기술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조 방식을 제안하면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라고 거부했고 시장 변화를 설명하면 내 경험상 이게 맞아요 라며 귀를 막았습니다. 동료들이 개선안을 내놓아도 난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로 일축했죠. 결국 그는 회사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신감과 파괴적인 고집은 한 가지로 구별됩니다. 전자는 증거에 열려 있고 후자는 증거에 귀를 닫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내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집 센 사람은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 다른 건 고려할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전자는 계속 진화하고 후자는 시대에 뒤처집니다.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사람은 협업을 죽입니다. 팀 회의는 형식이 되고 다른 의견은 무시되며 결국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침묵하며 따르거나 적으로 낙인 찍히거나. 나는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제안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조직은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침체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나쁜 결정을 따라가며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의견을 내다가 관계가 깨질 것인가.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방법론에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방법에 대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말은 어쩔 수 없었어입니다. 이 말처럼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나는 한 관리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풍부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시장 상황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납기를 못 맞추면 협력사가 늦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미리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환경의 피해자였고 자신은 결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습관인 사람은 무능한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무능한 사람은 훈련하고 가르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개선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믿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상황만 탓하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능력보다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신뢰를 잃습니다. 더욱이 이 습관은 전염됩니다. 변명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운이 없네라고 동정하다가도 어느새 당신의 실패 앞에서도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는 대신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어야 했는데 가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어 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변명의 언어가 당신의 사고방식을 잠식합니다. 나는 그 관리자를 결국 내보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조직을 부패시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저 사람도 변명하는데 나라고 왜 책임져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책임의 문화가 무너지고 변명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었어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당신의 성장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성공했을 때 공을 독식하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위험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가 다 했지 입니다.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실 내가 거의 다 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야. 나는 한 영업 담당자를 기억합니다. 팀이 함께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는 윗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을 설득했고 제가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이 밤을 새워 제안서를 만들었고 재무팀이 가격 구조를 짰으며 다른 영업사원이 처음 그 고객을 발굴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을 가져갔습니다. 공을 독식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깊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주목받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타인의 공헌을 지우고 자신의 역할을 과장합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기꺼이 공을 나눕니다. 이건 팀 전체의 성과입니다. 특히 김 대리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남의 인정을 독점해야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을 독식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팀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참습니다. 한 번쯤은.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동기를 잃습니다. 밤새워 준비한 자료가 누군가의 업적으로만 기록되고
자신이 개척한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는 걸 보면서 누가 계속 헌신하겠습니까? 결국 팀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최소한만 하고 빠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공을 가로채려고 경쟁하거나 어느 쪽이든 협력은 죽고 조직은 내부 경쟁으로 소모됩니다. 당신이 만약 공을 독식하는 사람과 일한다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노력이 계속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기여해도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둘째, 살아남으려면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공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고 남의 기여를 축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이 두 길 모두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평생 협력자들과 성공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독식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 줄 모릅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은 나는 혼자가 편해입니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나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한 유능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팀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동료들과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시간 낭비죠.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 직장에서도 그 전 직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떠났다는 것을. 그의 뒤에는 불타버린 다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한 고독과 방어적 고립은 다릅니다. 건강한 고독은 재충전입니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내일 다시 만나자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방어적 고립은 도망입니다. 사람들은 다 실망시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혼자가 최고야. 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됩니다. 후자는 경직되어 있고 모든 관계를 차단합니다. 전자는 선택이고 후자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혼자가 편애를 외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들은 늘 타인과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상사와 부딪히고 동료와 다투고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상대방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 자신에게 사람을 밀어내는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습관.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고립을 선택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결국 그들이 버린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마음을 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사람들은 다 똑같아 라는 그들의 서사에 편입됩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방어적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나도 혼자가 편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평생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업자가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고, 협력사가 있었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왔습니다. 혼자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경계했던 이 7가지 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7가지 위험한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손해봤어.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성실해. 내 방식대로 할래.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다 했지. 나는 혼자가 편해.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나 구인에는 화순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거대한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나는 답합니다. 사업 수완 때문만이 아니라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내면화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말이 결국 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7가지 말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뭉칩니다. 나만 손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중 8구 어쩔 수 없었어 라고도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할래를 외치는 사람은 내가 다 했지 라고도 주장합니다. 이 말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들은 성공이 운이나 배경에서 온다고 믿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며 협력보다는 독식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자신의 몫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저 사람에게 배워야겠다고 말합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되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감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춥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을 나누고 팀을 세웁니다. 이런 말들이 모여 그들의 운명을 만듭니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확신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의 패턴이라는 것을, 당신이 매일 듣는 말, 당신이 매일 내뱉는 말이 쌓여서 10년 후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나쁜 말은 독처럼 서서히 퍼져 당신의 가능성을 죽입니다. 좋은 말은 양분처럼 스며들어 당신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에서는 지금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는 말입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배우려는 말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이 매일 듣는 말은 당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살아갑니까? 만약 당신 주변에 독이 되는 말들이 가득하다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관계라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의 부정적인 말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의 말도 점검하십시오. 혹시 당신도 모르게 나만 손해봤어,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함께 해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혀에 익숙해질 때 당신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의 무게가 곧 운명의 무게라는 것. 가벼이 던진 말 한마디가 10년 후 당신이 서 있을 자리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읽고 그 성품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말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곁에 두는 목소리, 당신이 내면화하는 언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을 짓는 벽돌입니다.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리는 그 말들이 결국 당신이 살아갈 집이 될 것입니다.